저는 올해 30대 중반의 여성이고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 30에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우리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한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빨리 이혼했을까? 저럴 거면 아예 결혼하지를 말지 생각했는데, 그게 제 얘기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결혼은 도박과도 같은 것이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을 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그 누구하고든 결혼하고자 했고, 제가 그 상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돌이키고 싶지 않은 2년간의 결혼 이야기와 그 뒷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매 서는 아주머니를 통해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그동안 30커플 이상 성사시킨 이력이 있고 믿을 만한 집안의 사람들만 소개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라 그 아주머니의 안목을 믿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한동수. 그 사람의 첫인상은 꽤나 호감형이었습니다. 인물도 성격도 무난해 보였고요. 상대를 배려해서 매너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음악 취향도 비슷하고 걷는 걸 좋아하는 등 말도 잘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소개받은 사람이다 보니 결혼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양가 집안 어른들도 뵈러 갔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서 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3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그 사람 아버지가 곧 정년퇴직을 한다고 해서 결혼을 좀 서두르게 됐죠.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1년째 되던 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도 무난한 성격이고 그 사람도 무난해 보여서 우리 결혼 생활은 무난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제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저와 결혼한 사이인데 저와 내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느낌은 신혼여행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 좀 어색해서 그런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서로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고 저는 남편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동수, 이 남자는 저의 모든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화난 일이나 속상한 일이 있냐고 물으면 그런 것 없다고 했고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하면 그런 거 아니라며 애써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못해 애정 표현을 한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엄청 기분이 상하더군요. 그 남자는 저보다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강아지는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인데 자기는 이 강아지 없으면 안 된다고 꼭 자기 손으로 키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강아지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흔쾌히 허락했고 강아지를 키우게 됐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애완견한테는 신경도 많이 쓰고 애정 표현도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찾는 것은 제가 아니라 강아지였고 산책 갈 때 저는 안 데리고 가도 강아지는 꼭 데리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걔보다 못하구나, 걔보다 사랑을 못 받고 사는구나 싶었죠. 신혼부부가 아니라 20년 넘게 산 오래된 부부처럼 아무런 설렘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신혼을 6개월 정도 지내고 보니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찝찝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만 내게 있을 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기분이랄까요? 관심도 없고 사랑 표현도 없는 이 남자를 보면서 제 머릿속은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매력이 없나?
이 남자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 아니면 여자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남자인가?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친정언니한테 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낀 감정들을 솔직히 얘기하고 언니랑 형부는 부부 사이가 어떤지 궁금하다. 우리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잠자리를 한 게 몇 번 안 된다고 했더니 언니가 너무 놀라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잖아. 그렇다고 연애 기간이 길었던 것도 아니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언니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을 끝까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냥 속 시원히 다 말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결혼 초기에는 정말 와이프한테 온 집중을 다 하거든? 그런데 강서방이 그러지 않는다니까 좀 의심이 가. 내가 이런 말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강서방 여자가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그럴 수는 없어. 언니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설마 했습니다. 살면서 행동이 바뀌었다면 여자가 생겨서 그랬을 거라고 의심이라도 해봤을 텐데 처음부터 여자에게는 아예 관심이 없는 듯 행동해서 설마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면 제가 아니라 그 여자하고 결혼했을 테니까요. 너 강서방 사생활이 어떤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부부가 그렇게 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가 뭐든 간에 바로잡을 수 있으면 네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거고 아니라면 이대로 계속 가는 거 힘들지 않겠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은 해봐야지. 그래서 저는 작정하고 남편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녁과 주말에 개를 산책시킨다며 나갔고 이 강아지는 활동량이 많아서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운동을 해야 한다며 한 번 나가면 한참 있다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뒤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 남편은 3시간 내내 개를 산책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개와 산책하는 것은 약 10분 남짓. 그렇게 걷다가 남편은 우리 집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더군요. 그곳은 10평대 오피스텔로 주로 독신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남편이 개를 데리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걸 보고서야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너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오피스텔에 쳐들어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추궁하고 싶었지만 그래봐야 저한테 득될 건 하나도 없다 싶었죠. 저는 순간순간 화가 울컥 올라오는 것을 억지로 누르고 또 누르며 저희 언니와 번갈아가며 남편 뒤를 따라다녔고 그렇게 2개월 만에 남편이 왜 그 오피스텔에 드나드는지 남편이 만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를 알고 나니 제가 결혼한 한동수, 이 남자는 그야말로 인간 말종이다 싶더군요. 한동수와 그 여자는 대학 동창이자 연인 사이였습니다. 둘은 꽤 오랫동안 동거했던 사이였고 이 남자는 당연히 그 여자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웬일인지 한동수가 결혼하자고 할 때마다 자꾸 결혼 이야기를 피했고 결국은 헤어지자고 말한 모양이더군요. 한동수는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그 여자한테 매달렸지만 그 여자는 매정하게 한동수를 뿌리쳤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자기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 여자와 헤어진 후 한동수는 거의 폐인처럼 지내다 그 여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한동수도 중매를 통해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걸려든 사람이 저였죠. 한동수가 저와 결혼한 건
저를 사랑해서도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네가 결혼하니 나도 결혼한다. 나는 너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라는 걸 그 여자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 저는 한동수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이 남자 성격이 무난하고 가볍지 않은 사람이구나 생각했고 남편감으로는 이런 사람이 제격이다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한 결혼이 행복할 리 없었습니다. 한동수는 저와 결혼했지만 마음은 늘 전 연인에게 가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키우던 그 강아지도 알고 보니 둘이 동거할 때 키우던 강아지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그 여자 분신이라도 되는 양 애지중지 사랑을 듬뿍 주었던가 봅니다. 한동수 말로는 저랑 홧김에 결혼한 건 사실이지만 저한테 마음이 영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은영이 너랑 결혼할 때까지 그 여자를 잊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솔직히 네가 마음에 없었다면 이 결혼 할 수 없었을 거야. 너를 죽도록 사랑한 건 아니었지만 너는 충분히 매력적인 여자였고 너랑 결혼해서 살다 보면 전 여친도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랑 결혼하고 싶었고 너랑 잘 살고 싶었어.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결혼하고 한 달 후 지수한테 전화가 왔었어. 이혼했다고. 나를 버리고 가서 벌 받은 것 같다고. 결혼한 그 남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하지만 알고 보니 소시오패스라고 하더라. 가스라이팅 당하고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현장을 포착해서 이혼할 수 있었대. 내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다고 우는데 내 마음이 너무 흔들렸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너무나 잘 알지. 너한테 못할 짓이고 너한테 죽을 죄를 짓는 거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데 내 마음이 자꾸만 지수한테 가더라. 그리고 얼마 후 지수가 우리 집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어. 우리 결혼 생활 방해하지 않을 테니 가끔 얼굴만 보여달라고. 나는 처음에 미친 소리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지수를 찾아가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지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 미안해, 은영아. 내가 너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이혼해달라면 이혼해주고 당장 앞에서 사라지라면 사라질게. 날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해. 나 천벌받을 거야. 이 남자 얘기를 듣고 나니 맥이 탁 풀리더군요. 너도 그 여자도 정상 아니야.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해? 그래, 꼭 천벌받아. 꼭 그렇게 되길 바랄게. 나는 너같이 비정상적인 인간이랑 단 하루도 부부로 지내고 싶은 마음 없어. 지금까지 너와 보낸 시간도 무르고 싶을 정도로 내 인생 귀한 시간 낭비했어. 당장 이혼해. 그리고 내가 조용히 물러갈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 내 인생으로 장난질한 대가 치르게 해줄게. 저는 지금까지 한동수 뒤를 밟으며 모은 자료들과 한동수의 증언까지 합해서 모두 다 변호사한테 넘기고 그 여자와 한동수를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동수와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동수가 이혼한 사실을 지인들을 통해 알리고 그 이야기는 한동수의 회사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그 여자가 일하는 회사에도 이미 퍼져 있었더군요. 제가 소장을 그 여자 회사로 보냈는데 그 회사 부장이 법원에서 온 서류를 보고 그 서류가 상간녀 소장인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그 부장은 여자였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직접 소장을 접수해 본 경험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부장은 본인이 그 일을 겪고 난 후 가정 있는 사람과 바람 피우는 것들은
모두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치부하고 거기에 걸맞게 대우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한동수와 바람난 그 여자도 예외일 수는 없었겠죠. 그 여자가 회사를 나가긴 하지만 부장의 매서운 눈초리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쑥덕거림으로 회사 생활이 지옥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이 지났을까요? 제가 직장 동료들과 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는데 건물 한쪽에서 두 사람이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 취한 듯 혀가 꼬여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대리운전 어쩌고 하는 걸 보니 한 사람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려는 것 같았고 한 사람은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한 사람은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술이 엄청 취한 것 같았는데 저 상태에서 운전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들겠다 싶더군요. 저는 재빨리 그 차가 있는 쪽으로 가서 차 번호를 확인한 후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이 그 차는 요란하게 차 소리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고 저는 다시 경찰서에 전화해서 그 차가 이동한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100% 잡히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이 일대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고 신고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잘 지내냐고 오랜만에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와 밥을 먹기 위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고 그날 저는 그 친구로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 얼굴 좋아 보인다? 혼자 소갈이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야.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소갈이는 무슨 소갈이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잖아. 내가 그런 인간 때문에 소갈이 할 필요 전혀 없지. 그래, 너 동수 씨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 눈꼽만치도 없어. 너 정말 잘 헤어졌어. 계속 살았으면 너 속개나 썩었겠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예, 동수 씨 음주운전해서 3개월 정직 먹었어. 나도 몰랐는데 동수 씨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나 봐. 지난번에도 음주운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감복을 하니 어쩌니 했던 모양인데 이번에 또 걸리고 나니 문제가 커진 거지. 몸도 못 가눌 만큼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모양이더라고. 미친 거 아니니? 도대체 뭔 사고를 치려고 그렇게 술 마시고 운전한대? 음주운전해서 경찰한테 잡히고 회사에 통보와서 3개월 정직 먹었어. 안 그래도 회사에 결혼하자마자 바람 났다고 소문 엄청 안 좋게 났는데 음주운전까지 웬 말이니. 한동수 그 인간 회사 복직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 일주일 전 음주운전 신고한 일이 번쩍 떠오르더라고요. 음주운전한 게 언젠지 혹시 아니? 장소는? 아마 일주일 전이었다는 것 같던데? 음주 단속은 이태원 어디서 걸린 모양이더라. 아, 요즘 그 둘 사이도 안 좋은지 동수 씨가 부쩍 술을 많이 마시는 모양이던데. 내 그들 사생활은 알 바 아니지만 하여튼 너 한동수랑 잘 헤어졌어. 친구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날짜와 장소를 듣고 보니 제가 음주운전 신고를 한 사람이 왠지 한동수 그 인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무슨 일로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사와 가정사가 평온하지 않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애인을 못 잊어서 괴로워하고 몰래 그 여자한테 찾아가더니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관계도 다시 만나니
시들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보니 제가 한동수랑 하루빨리 이혼한 건 정말 잘한 일이다 싶더라고요. 이 사람은 전 애인이 옆에서 찝쩍거리지 않았다면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하고 이혼한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일찍 헤어지길 잘했다. 아이라도 생겼을 때 이런 문제 생겼다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수로 인해 제 인생에 하나의 흠집이 생기긴 했지만 지난 힘들었던 일들은 전화위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새 인생 선물 받은 셈 치고 잘 살아보겠습니다.